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에서 도지를 쓰지 않겠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에 가격이 또 안 좋았죠. 이렇게 또 바닥을 친다 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졌다 한번 그냥 쑥 V자 반등 해버리는 게 그게 속 시원한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디스코 팡팡을 태워버리면 계속 무슨 곡식 털듯이 다 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번 바닥을 잡겠다고 롱에 배팅하신 분들이 84%, 83%, 67%가 또 시원하게 청산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는 확실히 오를 것이다 해서 롱에 크게 이제 배팅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결과는 매번 이렇게 수천만 달러가 청산이 이게 매일,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타나 이런 선물 거래는요. 결국에는 실패 확률, 제가 100%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99%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이자 중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 거의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가 이제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죠. 도지 파더라고 무려 4년 전부터 I am Doge Father, 이건 트위터에서도 했고 예전에 SNL입니까? TV 쇼에 나와서도 실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지코인을 우주선을 태워서 달나라로 보내겠다. 이것도 실제로 한 적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가 실제 도지코인으로 펀딩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지난 1월 21일자에는 우리는 도지를 화성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리퍼블리칸 공화당 이렇게 연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우주항공사가 처음으로 다른 행성, 여기 이제 화성을 의미합니다. 화성에 처음으로 가서 깃발을 딱 꽂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영감을 주는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You know, and we're going to take Doge to Mars. I mean, can you imagine how awesome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Bam! Bam! Yeah! How inspiring would that be? 대충 느낌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한 2달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건 또 이제 극히 최근 우리 한국 일자로 3월 3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겸 이 정부 효율성 부서의 대표가 그 정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쓸 일은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가격이 별로 지금 안 좋은 와중에 또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와 도지코인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는 이게 실은 사실이라고 봐요. 미국 정부에서 도지코인을 글쎄요, 대놓고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나중에 틱톡을 인수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도지코인을 연동을 저는 시킬 거라고 당연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리플의 XRP, 리또석 기억나시죠? 저는 도지코인도 이제 쓰임새는 달라요. 이렇게 망이랄지 국제 CBDC 송금 결제,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의 쓰임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도지코인은 저는 이게 이제 결제 주요 통화이자 투자처로서 전 세계에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리또석 했듯이
또 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지코인에 또 속냐? 21년도였습니까? 뭐 테슬라다, 트위터다, 저기 스페이스X에 결제를 한다, 만다, 뭐가 보인다, 뭐 다시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거 지금까지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7년간 7년은 아니었죠. 4년간 질질 끌었던 XRP 그 리플 소송이랑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는 쓰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는 이제는 밈코인이 아닙니다. 뭔 소리냐? 밈코인 맞는데 대장주가 도지지. 맞습니다. 밈코인이 아니라는 것은 밈코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레벨을 넘어섰다. 한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능이 뛰어나서가 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들이 버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코인판을 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도지가 비트라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입니다. 시바리움부터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실제로 추가할 수가 있고 이건 디파이에도 쓰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도 쓰입니다. 시바이누는.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큰 수익은 결국 묵직하게 무거운 엉덩이로 가져가는 겁니다. 꼭 우리 스카이 대학 가면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어느 정도 수익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실어서 비트코인 ETF 절대 안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했던 뱅가드가 게임스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은데 이런 기사입니다. 뱅가드가 게임스탑에 그냥 대형 주주 수준이 아니고 최대 주주입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13억 달러, 우리 돈 거의 1.8조 원의 전환사채로 비트코인 사겠다. 게임스탑이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 반대라고 해놓고 간접적으로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익숙합니다. 블랙락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그렇고 JP 모건이다, 지금 골드만삭스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계속 사는데 뱅가드는 팔짱만 끼고 있었죠. 근데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뱅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최대 주주 1위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대 주주 1위입니다. 로빈후드도 이제는 주식도 팔지만 코인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코인베이스보다 로빈후드를 더 높게 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뱅가드가 투자를 안 한 데가 거의 없다. 라이엇 혹은 마라홀딩스, 예전에 마라톤 디지털이죠. 요런 비트코인 대형 채굴 그 기업의 10% 이상의 그러니까 주식을 싹쓸이한 데가 어디다? 여기가 뱅가드입니다. 워런 버핏이 예전에 브라질 누뱅크, 이제 디지털 뱅크인데요.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큰 디지털 은행이고요. 정확히는 워런 버핏이 21년 4분기에 여기에 묶어 더블로 우리 돈 1조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조금 팔고요. 24년 작년 말에 50% 이상을 시원하게 덜어냅니다.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산 거 대비 한 40%만 주식을 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있으시던데 비난을 하실 필요가 없고, 원래 누구든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애플 주식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주식 굉장히 많이 팔았죠. 돈을 엄청 이미 번 겁니다. 이제 경기 침체 이걸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이분은 원래 확실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가일 때 가서 확실하게 고가라 판단되면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를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도 막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던데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분은 이제 70대 중반이잖아요. 거의 50년 이상의 본인만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간접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JP 모건 비트코인 사기다 해놓고 2018년에 2019년에 그 JPM 스테이블 코인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망을 이미 테스트 그때 하고 있었어요.
블랙락은 뭐 예전에 다단계다 사기다 뭐 돈 세탁 지표다 기억하시죠? 공부를 해봤더니 야 비트코인이 킹왕짱이네. 야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은데 RWA 전 세계 모든 게 토큰화 된다며 그렇게 블랙락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러만이 킹왕짱 화폐지 나머지는 다 뭐 거의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골드만삭스요. 2015년도에 서클 그때 당시 서클은 이제 그 비트코인 팔던 대리점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수백억을 투자했잖아요. IMF, 세계은행, 피터 시프 쟁쟁하죠.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은 사기다. 가장 최근에 돌아선 사람이 피터 시프. 이 사람은 금을 파시는 분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이분은 무려 2011년도부터 비트는 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10 몇 년 만입니까? 14년 만에 금보다 비트가 그래도 더 낫긴 낫더라야. 미안하다. 나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냥 뒤집었죠.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가 안 맞으실 거예요. 투자 위에서 잃고 밑에서 또 잃고 위에서 잃고 밑에서 물리고 밑에서 또 팔다고 패닉스라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프레임은 뭐냐? 과거 10년간 비트코인에 이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1억 넘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뭐 누군가는 나중에 5억 넘어서 10억 넘어서 올 거고요. 지금 이 프레임을 어디다 씌우는지 아십니까? 알트코인에 씌워요. 특히 이제 어쨌든 알트코인 지금 시총 2위가 이더리움 아닙니까? 이더리움이 쓰레기인데 아니 이더리움 2위가 쓰레기면 그 밑에 5위, 10위, 100위, 200위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들이 지금 씌우고 있는 프레임. 물론 지금 제가 모든 알트가 다 뭐 스카이로 날아간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들이 택한 미국 위주의 ETF 후보군들 위주로 합시다라고 노래를 실은 부르고 있는 거죠. 알트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마라홀딩스 9 마라톤 디지털이죠. 여기에서 20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 추가로 묶고 더블로 갈 것이다. 여기 이제 채굴 회사거든요. 바클레이즈나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이거 지금 뭐냐? 비트코인 먼저 사겠다고 줄 서서 대기표 뽑고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즈는 참고로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 캔터 피츠제럴드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이 회사 대표님입니다. 그 테더 5% 대주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채굴장이니까 빵 공장이 되겠죠. 그 이제 국수 만든 공장 가서 오픈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식을 팔면 팔았지. 이거 지금 주식 팔아가지고 비트 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시는 난 남들처럼 비트를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채굴이 본업이기 때문에 채굴한 비트를 받잖아요. 그걸 팔아서 뭐 임직원 월급도 주고 뭐든 하겠죠. 나는 비트를 파는 그런 우를 범치는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코인판이죠. 크립토의 포모를 느끼셔야 돼요. 이건 느끼셔야만 제가 볼 땐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이 포모가 비트코인에서 멈출까요? 지난 10년간 제가 다시 얘기 드립니다. 2014년 마운트 곡수가 해킹되면서 잊을만 하면 그때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하고 뭐 금지하고 인도에서 뭐 세금을 30몇 %를 때리고 뭐 다단계였다 사기다 잊을만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해줬으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가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지금은 그 초점이 어디로 갔다? 알트로 갔다. 일본에서 이제 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법을 개정 추진한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결론이요. 결국은 두 개거든요. 마운트 곡수도 얘기 드렸지만 22년도 FTX 파산됐죠. 거래소가 해킹됐거나 그냥 한 번에 저 세상 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잃었죠.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그 이상한 거래소 믿지 말고 누구한테 돈을 맡겨라. 그것도 안전하게 ETF로 은행에서 내가 네 돈을 코인을 수탁해 주겠다. 이게 뭡니까? 전통 금융이죠.
그러니까 은행들, 증권사들, 자산운용사들이 코인판에 지금 뛰어들어서 지금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두 번째, 리플 소송, 그리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핵심이 뭡니까? XRP가 미등록 증권 아니야? 이자 주는 것도 미등록 증권을 감히 네 맘대로 팔아 이거였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다? 대부분 금융 상품이다. 이게 뭐 FIT 21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법이 있거든요. 이거 돼요. 지금 이미 결론이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는 난 겁니다. 뭐 미국도 조금 시간 문제가 되겠죠. 지금 패닉셀을 만약에 한다면 지난 3년에서 4년, 5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숙제를 완료를 하셨다면 실은 조금 지금 마음이 올해 특히 이제 저 말로 갈수록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가 되어야만 하고요. 물론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시무룩할 수는 있습니다. 한 방을 내가 그냥 방망이 길게 잡고 하나만 그냥 걸려라. 이런 분들은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도 또 원망할 거고 또 남 탓을 할 거예요. 분명하게 갈릴 겁니다. 이건 제가 봤더니요. 그냥 코인 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전반, 심지어 이게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살아온 가정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실은 깨달았는데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최악의 1분기로 마감이 될 것 같다. 뭐 트럼프 또 뭐 관세 얘기하고요.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미국 기준 4월 2일이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트레이더들이 수요, 뭐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지금 새로운 포지션 자체를 돈 배팅 자체를 별로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럭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이 바닥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을 좋아하죠. 왜?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달러를 오히려 좀 선호했지. 지금 코인이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추매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절대 뭐 이제 사라 파라 그런 투자 방송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그냥 쉽게 물가는 오를 것 같고 뭐 관세 등등 이유로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아. 경기 침체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럴 때 나오면 공포는 무조건 배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경기 침체 오라면 와라.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면 투자해서 돈 벌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전 봅니다. 유럽연합에서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와 뭐 할 것이다? 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양보할 타협 조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뭘 양보하면 상대방도 뭘 양보하는 게 타협이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EU는 자동차 관세나 곧 발표될 상호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대. 이게 이제 버텀라인. 이건 안 돼. 하지만 잠재적 타협을 위해서 뭘 지금 체크한다? 유럽 내에서도 관세를 그럼 인하해야 되고 미국과 같이 투자하자. 둘 다 윈윈 할 수 있게. 또는 특정 규제 및 표준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면 충돌, 치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둘이 이제 정면을 마주보고 자동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시속 100km로 서로 이제 부딪히기 전까지 갑니다. 그 중에 닿을 듯 하다가 결국 한 명이 피하거든요.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정면 충돌 진짜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협박. 근데 협박이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분야가 다양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 이거 안 해 하고 판 자체가 뒤집힐 염려도 실은 있어요. 근데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미국이 가장 초강대국이죠.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것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달러까지도. 후 타협인데 모르겠지만 뭐 이제 거의 임박한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트레이더들이죠. 이건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현금을 혹시 모르니까 현금도 좀 쌓아놓고 있는데 중립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투자를 하기가 왠지 지금 꺼려지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관세 정책이 더욱 명확해질 경우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가 모르면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장기 투자자들이야 뭐 이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이제 명확해지면 안도랠리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최악을 보시면 전쟁이 되는 거야. 뭐 관세 뭐 예를 들어서 60%뭐 100% 관세가 부과되는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최악은 데드라인이 연기되는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전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 투자 지금 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 오신 분 한방 노리시는 분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디스코 팡팡이 그냥 이때쯤이면 이제 끝날 거야 했는데 안 끝나니까. 계속 흔들면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이 계속 뒤로 가니까.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가 뭘 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제 얘기가 이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이 신의 영역이지 무슨 인간이 그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뭐 이번 주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이제 불가능하고요. 관세 결정에 운명이 좌우되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트럼프 입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비트일 수도 있고 XRP일 수도 있고 뭐 땡땡 알트코인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금이실 수도 있고 테슬라, 애플 주식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서울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비트입니다. 저는 우량 알트코인일 뿐이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밑에서 뭐 밑장을 빼든 뭘 이렇게 뒤로 연기를 하든 I don't care요. 그런 자산을 찾으시라고 공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종목이 골라졌다. 타이밍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빠르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제가 제일 첫째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계속 선물 그 청산 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당합니다. 언젠가 한번 당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4월 2일에 뭐 더 큰 폭탄이 올 수도 있다. 진짜 경기 침체 이제는 뭐 진짜 온다. 뭐 이렇게 걱정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 단타러드는 단타 하시는 분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방송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테고 믿음이 있다 혹은 현금이 있다. 믿음에 맞게 존버를 하시든지 현금이 있으면 뭐 추매를 하기 전 좋은 타이밍이라고 당연히 봅니다. 이럴 때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삽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도랠리가 나오든 패닉셀이 나오든 개의치 않아야 돼요.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 1% 소수점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발란체 좀 샀네요. 불로소득이 아닌 초고난이도의 근로소득. 이게 뭡니까? 코인 투자 아닙니까? 불로소득이요. 한방이요. 운이요. 운이 계속되면 그것도 실력이죠. 초고난이도의 근로해서 우리 원화채굴 하는 게 쉽습니까? 자산 팔리지도 않는데 그 자산 뭐 금반지 팔아가지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신 분 이게 발품 팔고요. 남들 다 지금 두려워할 때 반대로 묶고 더블로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익은 온갖 종류의 조롱, 비웃음을 견딘 그 대가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조롱을 얼마나 뭐 맨날 이제 크크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크크크 뭐 내가 했제 견디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이 꼭 코인 투자가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든 뭐 회사에서 뭐 저 사장님으로 뭐 승진을 하시든
항상 비난, 시기, 질투, 조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견디셔야 되는 거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어떤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대부분의 실수는 나태함 때문, 게을러서 때문이 아니라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한 적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야심과 욕심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경제적 자유, 이거 간절하지 않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나름의 간절함을 품고 있어요. 다 나름의 사표를 그 가슴 속에 품고 언제든 꺼낼 사장님한테 가서 그냥 사표 탁 던지고 나올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간절한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다 이런 그 검색창에 XRP 리플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영상과 모든 기사와 모든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구해요. 내 에너지. 눈도 막 이제 따가울 만큼 그렇게 공부를 실은 하시면 흔들림이 아마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마지막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반대로 모두가 탐욕에 그냥 그득그득 이렇게 차 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두려워해야 될 때죠. 지금은 저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금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